아침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1부의 제목은 카카오의 백치 같은 변명에 대처하는 우리들의 현명한 자세, 이것이 아침 뉴스 1부의 제목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2년 10월 18일 화요일 오전 7시 18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카카오가 카카오 사태, 먹통 사태에 대해서 입장을 내놨습니다. 근데 그 입장이라는 게 참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자, 먼저 카카오가 얼마나 그동안 돈을 벌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는가를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카카오는 엄청나게 많은 기업을 만들었고 인수했습니다. 카카오의 계열사를 여러분께 도표로 보여드립니다. 자, 이게 카카오 계열사인데 몇 개인지 전 세보지도 못했습니다. 이 많은 계열사, 관계회사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여기 문어 그림이 있죠. 자, 그러면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저는 이게 나쁘다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기업을 하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계열사들을 거느릴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렇다면 이런 많은 계열사들을 거느리고 거대한 조직을 운영할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경영진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기업들을 거느리면 많은 위험이 따르겠죠. 여러 가지 재무적인 위험도 있을 수 있고 지난번과 같은 사고, 화재 사고의 위험도 있을 수 있겠죠. 그 기업의 주가를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기업의 경영진이, 오너가 어떤 체계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카카오 지난번 주말의 사고에 대해서 아직 복구 안 됐습니다. 메일은 아직도 복구 안 됐고요. 카카오 서비스 중에서도 아직도 상당 부분 복구 안 된 게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카카오에서 이런 변명을 내놨습니다. 여러분께 카카오가 어떤 변명을 하는지를 보여드립니다. 자, 이분이 양현석 카카오 부사장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그걸 큰 활자로 보여드립니다. 카카오는 32,000대라는 서버가 있다. 32,000대라는 서버 전체가 다운되는 것은 IT 역사상에 유례가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희 대처에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변명입니다.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얘기는 안 해요. 32,000대라는 서버 전체가 다운되는 것은 IT 역사상 유례가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희 대처에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걸 변명이라고 하고 앉아있냐고요. 이거는 백치가 그야말로 천치들이 하는 변명입니다. 이 양현서의 백치 같은 천치 같은 변명에 네티즌이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것을 여러분께 함께 보여드립니다. 32,000대가 아니라 3,200만 대라도 한 건물에 다 들어가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서버 3만 대가 지금 많다고 자랑하는 거냐? 구글 서버에 100만 대가 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지가 10년도 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정확하게 이분이 말씀 주셨어요. 서버가 많아. 그럼 어떻게 해? 그게 한 건물에 있으면 불나면 아니면 수해가 나면 끝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와 똑같은 시설을 두세 군데 만들어 둬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없었어요. 지금 양현서 부사장은 이렇게 변명이 될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사과를 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돈벌이를 위해서 투자를 안 했습니다. 이 우리 고객들에게 안전을 제공하는 투자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서버를 한 곳에 다 몰아놓고 백업을 만들어 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가 난 겁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서버가 3만 대나 되거든요.
서버 3만 대가 한꺼번에 다 다운되는 사태는 IT 업계에서는 있을 수 없어요. 그 아주 특이한 사태가 일어났는데 그래서 우리가 아주 힘듭니다. 이겁니다. 이 사람 바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람 바보 아니에요? 이 IT 업계의 기본은 뭐냐 하면 IT 업계의 기본은 안정성의 워런티라고 그럽니다. 안정성이에요. 안정성. 화재가 난다든가 뭐 수해가 난다든가 기타 다른 사고로 내가 가지고 있는 서버가 다운되면 즉각 다른 서버가 작동되도록 해야 하는 그런 안전성 확보가 첫 번째예요. 첫 번째. 그거는 첫 번째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를 안 해놓고 지금 헛소리를 하는 겁니다. 아우 서버가 무지 많아요. 우리가 3만 대가 되는데 IT 업계에서요. 서버 3만 대가 한꺼번에 다운되는 일은 없어요. 처음이다. 유사 이래 처음이라. 창세기 이래 처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주 애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변명이라고 하고 앉아 있어요? 32,000대나 되는 엄청난 서버를 한 군데 보관하지 말고 그러면 또 몇 군데를 더해서 그 백업 센터를 만들어둬야지요. 고객 여러분들에게 안정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여러 곳에 우리가 백데이터를 백본을 만들어 둬야 하는데 우리가 돈의 눈이 어두워 이렇게 많은 계열사를 만들면서도 돈이 어두워 돈의 눈이 멀어서 고객 여러분들의 이게 안전성을 지속성을 제공해 드리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라고 사과를 해야죠. 이게 카카오 부사장의 변명입니다. 이 변명을 듣고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이 기업의 경영인일까? 미안합니다만 이 사람은 경영자로서의 자질, 지금 카카오의 경영진들은 전혀 경영자로서의 자질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제 정부는 어떻게 이 사건을 해결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정부는 두 가지 점으로 이 카카오 사태를 접근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첫째는 독과점이라는 부분, 두 번째는 안보 리스크라는 부분으로 접근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기사를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정부가 카카오톡 메신저 먹통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 사이트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그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독과점이라는 측면으로 들여다보겠다. 또 하나는 국가안보실에서 사이버 안보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사이버 안보를 점검하기로 했다. 는 겁니다. 두 가지로 접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당연히 두 가지로 접근해야죠. 근데 빠진 게 있습니다. 가장 결정적이게 빠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그 부분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공감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자, 이 카카오 부사장의 경영진의 이 말 32,000대나 되는데 IT 업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한꺼번에 다 다운되는 게. 그래서 제가 좀 힘듭니다. 이런 회사의 경영진이 이렇게 허술하게 말하자면 고객의 데이터 또 고객의 자산일 수도 있어요. 그걸 이렇게 허술하는 관리하는 사람들이 그동안 내 데이터, 내 정보를 잘 보호해 주느냐 하는 부분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정부가 지금 접근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는가, 독과점을 했는가라는 부분 당연히 접근해야 되지만 또 안보 리스크 차원에서 앞으로 고쳐나가겠다는 겁니다. 빠진 게 뭐냐면 그러면 과거에 지금까지 카카오가 이렇게 이 엉성한 이 보안 시스템, 보안이죠 이것도, 엉성한 안전 시스템을 가지고 과거에 제 정보를, 여러분의 정보를 철저하게 보호해 줬느냐 하는 부분은 따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다음 메일을 쓰고 있었고 카카오에서 여러 가지 그 메신저들을 주고받았어요. 통해서 내 정보가 외부로 새나가지 않았는지를 정부가 이번 기회에 감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조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사람을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못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문 들지 않아요? 카카오가 다음이 내 정보를 철저하게 보호해 주었을까? 내 정보가 어디로 흘러나가지는 않았을까? 를 여러분 검토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엉성하게 개인의 정보를 보관하는, 관리하는 사람들이 한 곳에 모두 다 때려 넣어가지고 관리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내 정보가 외부로 새는 것을 막아줬을까? 정부는 이번에 독과점과 그다음에 앞으로 안보 리스크를 점검하겠다고 그랬는데 좋아요. 그러면 개인의 정보를 그동안 카카오가 제대로 지켜주었는지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국가정보원과 그리고 정보통신부 또 방송통신위원회가 카카오의 사태에 개입해서 국가의 안보도 중요하고 개인의 정보도 중요합니다. 개인의 정보를 그동안 유출한 일은 없었는가, 고의든 사고든 유출한 일이 없었는가를 검증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번 기회에. 이렇게 빠졌어요. 이 국가의 대책에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빠졌다는 겁니다. 첫째, 독과점, 안보 리스크, 오케이, 좋아요. 빠졌어요. 그럼 개인정보는 그동안 내 개인정보를 카카오가 보호해줬을까? 아니면 돈을 받고 남들에게 팔지는 않았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빠졌어요. 국가의 대책 중에 하나가 빠졌다. 과거에 카카오가 개인의 정보를 얼마나 보호해줬는가를 조사하겠다는 게 빠져 있다는 겁니다. 가장 주요 핵심 부분이 빠져 있어요. 자, 이제 오늘 경제신문 사설 2개를 보여드립니다. 자, 위가 한국경제신문 사설이고 밑에가 매일경제신문 사설입니다. 카카오 먹통 사태, 정치권 갑질 규제 강화 빌미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한경의 사설이고, 카카오 데이터센터 재난시설 편입하더라도 경영 간섭은 안 돼. 이것이 매일경제신문의 사설입니다. 예, 당연하죠. 개인 기업이니까, 사기업이니까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데는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매일경제와 그리고 한국경제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이 개인의 정보와 국가의 정보를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국가 정보를 보다는 개인의 정보를 이 둘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둘이 개인 정보를 다루는 문제에 있어서 제대로 개인 정보 보호에 앞장섰는지, 얼마나 이 철저한지를 국가가 관리 감독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점이 빠져 있습니다. 자, 지금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카카오 사태에 대해서 종합적인 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두 가지로 접근하겠다. 공정거래라는 독과점이라는 측면과 앞으로 안보라는 측면으로 하겠다. 언론은 이제 카카오 잡기 때려잡기입니다. 우리나라 언론 그거 잘하잖아요. 뭐 돈만 벌려고 계열사를 늘렸다 뭐 다 좋아요. 그런데 빠져있다. 조중동 같은 언론, 한경, 매경 같은 경제신문, 그리고 국가 모두가 다 중요한 한 점을 빼놓고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한 점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카카오가 그동안 개인의 정보를 얼마나 철저하게 보호해 주었는가를 수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고의로 아니면 돈을 받고 더 특정한 목적으로 정보를 빼돌리지는 않았을까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검토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카카오의 그 천치 같은 변명에 대한 우리들의 현명한 자세. 야, 개인정보는 어떻게 된 거야? 그동안 개인정보를 어떻게 해왔어? 그걸 밝혀! 라고 하는 이야기가 빠져 있다는 겁니다. 예, 저는 독립언론인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바가 모두 옳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언론에서 다루고 있지 않은 문제들을 저는 집어내고 있습니다. 언론과 정부가 잊어버리고 있는 문제를 제가 오늘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메일을 쓰고 있지만 이게 내 메일을 누가 보면 어떡할까? 내가 카톡으로 다른 사람과 메시지를 주고받지만 이게 누가 계속해서 나를 보고 있거나 내 정보를 누가 퍼가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갑자기 하게 됐다는 겁니다. 카카오 경영진의 그 멍청한 사람 그 견해를 보면 하는 일거리를 하는 짓을 보면 글쎄 저 사람들이 내 정보를 잘 보호해 줬을까? 퀘스천 마크입니다. 예, 그 후원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대통령 선거 이후에 후원은 거의 끊어졌습니다. 저 아마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방송을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다 나라가 잘 되자고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께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페이팔 계좌로 해외에서 후원해 주실 수 있고 그 다음에 기업은행 계좌에서는 국내에서 후원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상업 광고하겠습니다. 잠도끼 숙면 매트가 어싱 패드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신상품입니다. 어싱이라고 하면 인간의 몸에는 정전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만병의 근원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몸에 있는 정전기를 빼내야 된다. 그래서 수술실에서 수술하시는 외과 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수술하기 전에 어싱봉을 이렇게 손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몸에 있는 전기를 빼내죠. 그 주요한 전자제품을 다루거나 항공기 정비라는 사람은 반드시 어싱봉을 손에 잡아서 몸에 있는 정전기를 밖으로 빼냅니다. 지난주에 잠덕배 사장께서 저희 집에 오셔서 잠덕배 매트 위에 어싱 패드를 깔아주셨습니다. 잠도끼배 사장께서 저희 집에 오셔서 기존의 잠도끼배 매트 위에 어싱 패드를 더 깔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어싱 플러그를 콘센트에 꼽았습니다. 어싱 패드는 전기가 필요한 제품이 아닙니다.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만 가정집의 콘센트는 이미 땅과 접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지금 전압 측정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 몸에 정전기가 얼마나 있는지 측정해 봅니다. 제 몸에는 지금 0.076, 0.99 이런 정도의 전압이 있습니다. 자, 어싱 패드에 제 몸을 대봅니다. 그랬더니 0.006 볼트로 뚝 떨어졌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그 단위는 그 볼트입니다. 지구, 땅은 전압이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어싱 패드에 맨몸을 대야 합니다. 맨몸을 대면 거의 그 제로에 가까운 정전기를
볼 수 있습니다. 잠도끼비에서 편지를 하나 보내왔습니다. 읽어드립니다. 잠도깨비가 어싱패드 출신 기념으로 10월 중입니다. 10월 중 매트 세트를 구매하거나 렌탈을 신청하시는 고객분께는 어싱패드를 선물로 드리는 겁니다. 물론 어싱패드만 따로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자, 지금 이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시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댓글이 들어와 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변명도 믿을 수 있게 해라. 예, 그냥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3만 개나 넘는 그 서버를 한 곳에 몰아놓고 딴 데 백업 센터를 만들지 않았다. 그래서 죄송합니다라는 게 아니라 3만 개나 되는 서버가 한꺼번에 다운되는 일은 그거 이 IT 업계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주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아주 어렵습니다. 백치입니까? 백치? 천치예요? 이거는 절대로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고요. 또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런 사람들이, 그런 백치에 가까운 사람들이 내 정보를 잘 보호해 주었을까? 그것도 참 의문이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잠시 후에 그 2부를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2부의 제목을 잠깐 보여드릴까요? 2부의 제목을 잠깐 보여드리고 2부 제목은 이렇습니다. 예, 잠시 후에 방송해드릴 2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당대표 출마를 위해 아주 조금 반성한 황교안. 이것이 죄송합니다. 이것이 2부의 제목입니다. 2부는 잠시 후에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좀 이따 뵙겠습니다.